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임야 및 밭을 관제인이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환가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인접지 소유자와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공유자가 매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환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경매 비용을 예납하기에는 좀 충분해서 이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점이 2013년 6월이니까 벌써 한 7년 됐네요. 7년 전입니다. 당시 인쇄업계의 사양산업화로 이제 우리나라 인쇄소가 원래 서울에서는 충무로가 유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주, 출판단지도 있죠. 파주로 가기 전에 고향, 일산 쪽에 그러니까 충무로, 일산, 파주 이쪽으로 점점 외곽으로 이제 밀려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업 폐업 후 파산 신청한 사례를 봤을 때 이 채무자도 당시에 이제 인쇄업계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파산 신청하기 이르렀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 바람이 엄청났었죠. 뭐 중국 자본까지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상 낙찰가보다 배에 이르는 6,300만 원에 낙찰되어 배당금을 수령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낙찰은 2014년 5월 16일 거의 한 10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주거 이력을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11년에 자가 배우자 소유로 자가로 있었는데 사업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12억 7천만 원에 매각 후 10억에서 11억 원 정도를 채무를 변제하고 실제 아마 나머지 금액도 거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상거주하다가 계속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채무자는 친구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60만 원. 채무자는 이제 아마 충무로에서 24년간 인쇄소를 운영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공동 투잡은 아니고 비슷한 유사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탄 시기는 2012년 8월이고 2010년부터 인쇄업계 불황으로 매출 하락 및 수금 지연이 발생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져 회사는 부도 처리되고 신청인은 회사 관련 보증이라든지 사업 자금이 과다해지면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전형적인 어떤 불황형 파산의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주부로 특별한 직업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을 해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채무는 총 8억 8천입니다. 채권자는 28명인데 아무래도 이제 거래처가 많습니다. 거래처. 절반 이상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든 몇십만 원부터 1,000만 원 넘은 데도 있고 주로 몇백만 원 규모입니다.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그 당시에 입장에 살펴보면 예금 채권이 예금 채권이 아니라 어떤 건설에 대해서 채권이 있었는데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어서 이제 환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금 상계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인쇄대금 253만 원, 월간 무슨 잡지사 같았습니다. 저널. 조사해 보니까 이 회사가 저널이 도산,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디지털 사무국에 42만 원, 주식회사 휴 47만 원, 다 도산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건의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 있는 임야, 밭, 임야 내지 밭, 유채꽃밭.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답,
두 필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콘도 회원권은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우리나라는 이제 한 채를 수십 명이 보유하고 있죠. 회원권으로.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대명 콘도는 파산해서 매각한 건 아니고 파산 채무자가 파산 들어오기 몇 달 전에 매각한 걸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좀 있는데 나머지 콘도는 뭐 거의 매각도 안 되고 굳이 만약에 뭐 어거지로 판다면 한 100에서 150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해약 환급금이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약을 하죠. 그래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이것도 다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건 원래는 이제 여기에다 적어야 되죠. 5년 동안 처분한 재산 주로 뭐 중고차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어떤 사망 재산 없었고 상속 재산, 자녀 재산은 이제 집이 있었는데 2억 원 정도가 이제 근저당권 설정한 걸 보니까 자녀들이 아마 직장 다니면서 구입한 것으로 특별하게 뭐 채무자의 어떤 은닉 재산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서 보험 해약 환급금을 집중적으로 폐업 직전에 2012년 5월에서 8월경 3달 사이에 보험 해약을 아까 1억 천 정도 됐었죠, 보험이. 근데 뭐 직원들이 급여 및 퇴직금을 준 게 통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편파 변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에 가입한 보험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 자금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차량 매각도 뭐 대부분 이제 캐피탈사에서 주관을 해서 할부금 미납된 거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고, 좀 의문이 있는 이제 자녀들 소유 부동산 소유 내역을 보시면 장남 2004년경에 취득을 했어요. 근저당권 잔액이 3천만 원입니다. 이 장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주식회사 무슨 S에서 근무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땡땡 에너지 과장에 재직 중이고 기간 중 소득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며느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땡땡 투자기술에 근무하면서 연봉 3, 4천 정도 됩니다. 이 기간 중 총 소득이 2억 3,200. 며느리가 소득이 더 많아요. 결국은 이 아파트를 취득한 2004년경부터 맞벌이 부부로서 대출받은 근저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녀들의 어떤 고유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나름대로 장남하고 며느리가 이런 소득 금액 증명서라든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이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한 게 근로소득 증명서죠. 소득 금액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거기에 이런 기간별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어떤 소득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채무자의 은닉 재산이 아니라는 게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죠. 이런 거를 이제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일부터는 이제 조사를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은닉되어 있는 그 재산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이걸 제가 아들, 딸 거를 조사를 해서 이게 은닉이다라고 할 만한 거가 없진 않았지만 아주 드문 경우죠. 보통 뭐 망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것까지 다 사업에다가 몰빵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어떤 은닉을 고의적으로 은닉을 해서 아들 명의로 빼돌리면서 파산에 이른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그 채무자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고유재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 부부도 뭐 마찬가지로 쌍용 아파트 2005년 3월부터 1억 8천이면 대출 1억 7천이에요. 뭐 결국 거의 대출로 산 거죠. 2005년. 그 다음에 2012년에 이제 3억 8천만에 매도했습니다. 매매 차익이 2억. 이건 당연히 뭐 싼 시점에 사서 한 7, 8년 보유하고 있으니까 올랐죠. 2억 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도, 근저당권 모두 변제하고 남은 매도 잔금, 이걸 갖고 이제 대출받은 1억 원과 장모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도움을 받아 다시 이제 3억 원의 전세를 얻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경우에 비추어 현거주지 임대차 보증금 3억 원이, 차남 부부의 3억 원이 채무자의 사업부도 시점 이후에 은닉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분이 인세소를 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하나도 안 체납을 했어요. 체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미래에셋 보험 1억 원이 해약이 됐죠. 그게 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이나 월급으로, 정상적인 사업가죠.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은닉할 새가 있었겠어요. 그 사업을 거의 헌신적으로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맨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그야말로 빚만 남고, 뭐 근로자들 임금 체납 없고 세금 체납 없다는 거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은닉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차남은 뭐 화가로서 이제 직장 소득은 없으나 이제 작은 며느리가 이제 사업을 했네요. 이때 모피 도소매 영업.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녀들 소득도 완벽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토지는 공유자에게 매각을 권유했으나 매각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최근 또 매수 의사를 거부하여 번복을 하여 채무자에게 경매 예납 비용을 납부시키고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서 이제 환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이 방식대로 그 채무자가 비용을 납부를 해서 잘 종료를 했습니다. 채무자도 한 1년 정도는 고생했지만 결국은 2014년경에 면책을 받아서 뭐 지금 제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과도한 채무에서는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뭐 쉬면서 뭐 인쇄업종의 어떤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근로자로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보다 홀가분하게 그 8억이라는 빚이 계속 쌓이면 10억, 15억 되는데 그거를 짊어지고 뭐 갚을 능력은 없다 그래도 면책을 못 받았을 때 부담감은 상당하겠죠. 그래서 면책 제도가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